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마침내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 스트라이커 전투 장갑 차량과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브래들리는 미국이 70년대부터 사용하던 오래된 기종인데요. 미군이 꾸준히 개량을 거듭해 현재까지 쓰이고는 있지만 다른 보병 전투차들에 비하면 스펙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미국은 브래들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용으로 보내고 54조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장갑차를 채택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인데요.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던 미국이 레드백이 폴란드에서 보여준 모습에 감명을 받아 마음이 크게 기울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37억 5천만 달러짜리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지원안에는 처음으로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50대가 포함됐는데요. 브래들리는 25mm 기관포와 토우대전차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어 경전차급의 전투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비드 퍼킨스미 예비역 장군은 브래들리 장갑차라면 러시아의 IFV와 T-72 전차를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죠. 실제로 브래들리와 T-72는 걸프전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가 토우 대전차 미사일로 격파한 사례가 4건, 모래바람을 이용해 접근해서 25mm 기관포로 격파한 사례가 1건 보고되어 전투력이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2조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벌벌 떨며 패트리어트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타격하겠다고 발작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가 점점 강력해지고 많아지자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경전차 AMX-10RC와 마르더 보병 장갑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사실상 누가 먼저 MBT를 보내느냐 눈치만 보던 상황이었는데, 마침내 영국이 먼저 나서 챌린저2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9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주력 전차인 챌린저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몇 주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규모는 10대 정도로 전해집니다. 영국군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는 전차전 전용으로 설계됐으며 보스니아와 코소보, 이라크 등에 실전 투입되어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영국의 결정이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지원될 명분이 되는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MBT의 지원을 간청해왔지만 MBT가 지상전 최강의 무기인데다가 고가의 첨단 장비인 만큼 모두가 망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장갑차 지원과 영국의 챌린저2 지원으로 상황이 급변했죠. 러시아는 서방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스카이뉴스 등 외신은 챌린저2가 전황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장벽을 하나 넘어서는 행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행보는 바람직하지만 막상 그렇게 넘기고 나니 자기들이 쓸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챌린저2를 지원하겠다는 영국도 그 넓은 땅에서 운용하는 수량이 고작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서방 전체가 탈냉전 이후 평화에 젖어서 군축을 거듭해왔고,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지만 경제 상황을 빌미로 이런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죠.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탱크보다 장군들 머릿수와 군마가 더 많다는 기사까지 나왔고, 챌린저2 지원 소식에 대한 반응 역시 장군들이 말 타고 국방할 거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영국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자본력으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는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파격적인 수준의 무기 지원을 반복하다 보니 돈이 아니라 무기 창고가 먼저 비어버렸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만 해도 어느덧 100만 발이 넘어가다 보니 비축량이 거의 다 거덜나버려서 국방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죠. 이때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상할 정도로 포탄만큼은 넘치도록 갖고 있는 한국한테 포탄 10만 발을 사가서 비축분으로 쌓아두고 우크라이나에는 안심하고 기존 포탄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갑차 공여 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래도 노후화된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대체하기 위한 장갑차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OMFV라고 이름 붙인 이 사업은 무려 54조 원 규모로, 금액에서 알 수 있듯 3,800여 대에 달하는 브래들리의 자리를 대체하는 전폭적인 사업이 될 예정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조차 좁혀지지 않았고 올해 2분기나 되어서야 겨우 윤곽이나마 드러날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갑차 공여를 계기로 브래들리의 오래된 모델부터 빠르게 털어낼 방법이 생겨 그만큼 OMFV 사업도 앞당겨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레드백을 만든 한화 디펜스가 미국의 전술 차량 제조업체 오시코시와 컨소시엄을 맺고 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오시코시 디펜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특수 차량 제작 회사로 트럭, 소방차, 군용차 등 다양한 차량을 제조한 관록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15만 대에 이르는 차량을 제조하면서 군수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업체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오시코시의 경우 미 육군 전투력 발전 사령부와 공동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어 미군이 선호하는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한화는 이런 막강한 파트너와 손을 잡으며 수주전에 칼을 갈고 뛰어든 것입니다. 심지어 한화 디펜스 미국 지사만이 아니라 호주 지사까지 OMFV 사업의 지원 사격에 나선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수주전 승리를 위해 전 사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맞게도 한국 언론을 통해 레드백의 미국 수출용 코드네임이 다이아몬드백이라는 정보가 풀리면서 또 다른 차세대 보병 장갑차가 급혈린을 드러냈습니다. 애리조나 지역의 방울뱀 이름을 딴 다이아몬드백을 새로운 사양의 레드백의 명칭으로 내세우고 미국 공략에 나선 것인데요. 디펜스 뉴스 등 군사 전문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화의 적극적인 공세에 미국은 서서히 한국의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쐐기를 박는 일이 최근에 있었으니 폴란드 국영방산 그룹의 수장이 내달 방안을 결정하면서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간 폴란드는 레드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레드백이 실제로 폴란드에 건너가 성능 테스트를 한 적도 있었죠. 이때 레드백은 압도적인 성능을 과시하며 폴란드 병사들에게 기존 장갑차보다 50년은 진보한 기술이라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실전 테스트 후 즉시 레드백을 만든 한화 디펜스의 관계자들과 만나 실제 도입 수량 및 조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적극적인 공세에 한화 디펜스 역시 폴란드군의 요구 조건을 맞춘 폴란드 개량형 레드백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산 차기 장갑차인 보르숙에 도입된 무인 포탑을 레드백에 탑재해 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부원 한화 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형 레드백에 ZSSW-30 포탑을 탑재하는 방안과 관련 HSW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폴란드형 레드백 PL-21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예전 K9 자주포를 수출할 당시 K9의 차체에 폴란드가 현지 생산한 포탑을 적용해 크라브라는 파생형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기에 한화 디펜스는 무리 없이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어 폴란드 국영방산 그룹 PGZ 회장의 방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PGZ 회장은 이번 방안에서 레드백과 KF-21 등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무기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GZ는 기존에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고 실험까지 마친 레드백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죠. 만약 이번에 정말로 레드백의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다면 미국 OMFV 사업에서의 승률도 크게 올라갑니다. 나토 기반 무기체계로 전군을 개편하고 있는 폴란드에서의 성적이 검증된다면 그 무기체계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호주형인 레드백, 폴란드형인 무인포탑 장착형 레드백의 선례를 통해 미국 수출형인 다이아몬드백 역시 미군의 입맛에 맞춰 적절한 개량을 거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졌으니 천하의 미국이 한국의 제안에 군침을 흘릴 법도 합니다. 미국 장갑차 사업을 한국이 따낸다면 수천 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텐데요. 미국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고무궤도 등의 레드백 주요 부품을 육로를 통해 빠르게 수급할 수 있고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북미 방면 방산 전진기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경쟁 기종인 링스보다 우월한 성능과 가성비를 갖춘 레드백이 더더욱 저렴해지는 한편 한국 방산의 잠재적 시장인 남미 개도국들을 상대로 한
방산 거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느새 미국 시장의 문턱을 넘는 순간을 목전에 둔 한국방산. 이를 계기로 한국방산이 더욱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